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올바른 책 읽기 방법에 대한 PDF 발췌문입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독서가 당신의 판단력을 좀 더 날카롭게 하고 또 삶의 지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지적 탐험이랄까요?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이 딱 그 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독서를 그냥 정보 쌓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성장이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엔진으로 만드는 법.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 읽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그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지 그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단추로 독서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료에서는 독서가 무슨 숙제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특히 그 책을 스승이나 멘토처럼 대하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요. 좋은 질문이세요. 책을 스승처럼 여긴다는 건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그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능동적인 자세요? 네. 바로 그런 태도가 독서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또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결국 독서를 삶을 바꾸는 어떤 촉매제로 바라보는 것.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해요. 관점의 전환이라 그렇군요.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독서 습관 꾸준히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아유, 그렇죠. 자료에선 좀 현실적인 조언 같은 거 없었나요? 뭐 빨리 읽는 것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꾸준히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의지적에만 기댈 게 아니라 환경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설계요? 네. 예를 들어서 자투리 시간을 딱 정해두거나 아니면 독서할 때는 스마트폰을 잠깐 멀리 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방해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책을 늘 손 닿는 곳에 두는 것도 접근성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또 만약에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요, 관련 신문 기사나 잡지로 배경 지식을 살짝 쌓아보거나 비슷한 주제의 영화나 만화를 먼저 보는 것도 흥미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뭐랄까,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환경 설계랑 점진적인 접근. 네,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베스트셀러라고 다 좋은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좋은 책이라는 게 사실 개인의 관심사나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자료에서는 반짝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보다는 좀 오랜 시간 검증된 스테디셀러나 아니면 교양과 인격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 이런 걸 우선 고려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스테디셀러나 교양서적이요? 네. 그리고 저자의 전문성이나 출판사의 평판, 또 목차 구성이 논리적인지, 내용이 객관적인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정말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네. 소위 나쁜 책이라고 하는 걸 읽는 경험조차도 비판적인 안목을 기르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책의 역설이네요. 그거 재밌는데요? 네, 책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훈련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책을 골랐다면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무작정 읽기보다는 목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내가 왜 이 책을 읽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때 1년에 100권 읽겠다 이런 양적인 목표보다는요. 네네. 예를 들어 하루 25분씩 250일 동안 꾸준히 읽겠다. 같이 좀 더 질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25분씩 250일. 훨씬 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읽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책의 종류나 읽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깊이 이해하면서 곱씹어 읽는 걸 정독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는 걸 다독이라고 하죠. 정독, 다독. 네, 또 한 주제를 깊게 파고드는 개독이나 여러 분야를 좀 자유롭게 넘나드는 남독, 그리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 재독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장르에 따라서도 접근법이 좀 달라지고요. 문학은 감정이입이나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서는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식이죠.
아, 목적에 맞게 도구를 골라 쓰는 느낌이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읽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지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정보를 넘어선 무언가로요? 네, 바로 비판적 참여와 성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판적 참여와 성찰. 네,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타당한가? 내 생각과 다른 점은 뭐지? 이렇게요.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나 이미 아는 지식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료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라고 조언하는데요. 불편한 부분의 밑줄이요? 좀 역발상인데요? 그렇죠. 이게 자신의 어떤 편견을 인식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 독서 노트나 일기를 쓰면서 중요 구절을 직접 옮겨 적어보고 떠오른 생각이나 질문을 기록하는 성찰의 시간이 중요해요. 네네. 다른 사람들과 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이해를 깊게 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얻은 통찰을 실제 삶의 문제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실행력, 이게 핵심입니다. 읽는 행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들어보니까요. 올바른 책 읽기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판단력을 키우고 나아가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여정 같네요. 정말 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여정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한 연습과 적용을 통해서 당신만의 고유한 지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책 속에서 얻은 통찰이 당신의 생각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비로소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다음에 펼쳐들 책에게 던지고 싶은 첫 질문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질문이 당신의 새로운 발견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